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마운의 최영동 파트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 카카오 쪽에서의 반등이 좀 이어졌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에 대한 매수세도 유입이 되면서, 주가의 흐름들과 다르게, 메이저 수급이 그래도, 4월달 말 들어서면서부터, 매수 물량 자체를 좀 늘리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, 우리가 1분기 실적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성장 스토리 아니면 이제 바닥을 좀 드디어 뭐 탈피하는 그런 시그널들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속쓰리죠. 뭐 저도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면 참 카카오가 좀 안타깝죠. 예, 그러니까 뭐 주식의 속성이 그런 것 같아요. 뭐 제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여기에 있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. 그리고 자금의 회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. 그리고 뭐 좋은 성장성을 좀 보이게 되면 일시에 그 미래에 보여줄 수 있는 가격까지 다 땡겨서 주가에 대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요.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서그러들게 되면 엄청난 하락세 그리고 거기서 제2의 성장 스토리를 쓰여지지 못한다라고 되면 시장에서 그냥 뭔가 좀 사라지는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거래자들의 기억 속에서 좀 사라지는 그런 특성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중간중간에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스토리들을 가지고 좀 주가가 좀 반영되는 그런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에서 장투의 확률도 굉장히 낮고요. 뭐 단타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낮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 역시도 굉장히 좀 확률이 좀 낮은 굉장히 좀 척박한 뭔가 이제 투자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뭔가 이제 사무친 한을 갖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요번 시간에는 이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게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카카오 실적은 뭐 예상치를 좀 부합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FN 가이드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1분기 매출액을 한 1조 9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YY 기준으로는 20%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대다수의 증권사들이 매출액은 좀 잡힐 거야. 라는 쪽으로 지금 예상을 좀 많이 잡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이게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많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한 100억 정도?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 자체는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떤 증권사는 한 1200억 정도 뭐 특별하게 컨센서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. 부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어떤 쪽에서는 한 1100억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가 지금 뭐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맞춰주면 좋죠. 매출액은 맞춰주는 게 좋고요. 영업이익이 뭐 특별하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이상 오히려 저는 YY 기준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시그널들만을 가지고도 올해 카카오가 1분기 이 정도 실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분기, 3분기, 4분기 좀 나아지는 뭔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쪽으로 놓고 봤었을 때 1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사업부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톡비즈 매출, 광고 매출이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광고 경기 회복이 좀 더딘 거에 비해서 1분기 실적이 이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들은 비수기의 계절성의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실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을 쳤다라고 보거든요. 그럼 2분기, 3분기 성수기로 들어서게 되면 매출액은 좀 더 증가가 되겠죠. 그러면 지금 다소 좀 아쉬운 주가가 4만 원대에서 움직이면서 아쉬운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게 5만 원대가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 또 6만 원대까지 가면서 2023년도 뭐 상반기에 보여줬던 고가가 한 7만 원대 정도 선에서 움직였었잖아요. 뭐 그 가격대까지도 뭐 올 한 해를 놓고 봤었을 때는 좀 도전할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
그리고 이제 선물하기 부분들이 올해서부터 해서 수익 인식 시점이 좀 바뀐 거잖아요. 그러니까 기존에는 내가 이제 선물하기를 결제하는 순간, 그러니까 선물하는 사람이 선물하기를 결제하는 순간 매출로 인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이제 사용 시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1분기에 이 정도로 사용 실적이 나왔다라고 되면 이게 모아놨던 2분기, 3분기, 4분기 어느 시점에서 사용을 했었을 때 그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고 영업이익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구간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죠. 자회사 지분가치. 카카오페이, 카카오게임즈, 카카오뱅크, 카카오엔터, 그 다음에 피코마, 모빌리티, 카카오엔터프라이즈, 두나무, SM.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. 그리고 뭔가 이제 굉장히 뭐 성장성이 있고 뭐 미래지향적인 산업인 것 같아도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성숙산업이에요.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죠. 경쟁이 어마어마하죠. 카카오게임즈 역시도 신작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렇게 늘지 않아요. 오히려 기존 게임들의 매출이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다 할 걸출한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되면 이 지분 가치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이고요. 그리고 카카오뱅크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카카오 엔터라든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정도에서 뭐 뮤직이라든지 뭐 NTC 드림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좀 좋아지는 모습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폭발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 계획을 잡고 할 수 있는 스토리들이 좀 없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두나무, S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 부분들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은 뭐 자회사 지분 가치가 뭐 어느 순간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현재 지금 1분기에 보여주는 자회사 지분 가치에 대한 스토리들에서 뭐 나아지는 것들을 기대를 하기에는 예상하는 게 너무 힘들다. 아마 이 부분들이 이 카카오와 네이버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앞서 보여드렸듯이 본 매출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이 어느 정도 2분기, 3분기, 4분기로 갈수록 지속적인 상장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치 평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의 주가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뭐 다른 종목군들처럼 뭐 단기간 안에 뭐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하시는 것도 아니실 거고요.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약간 좀 가치주 성격,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지고 뭐 보유를 하는 전략들이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유효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카카오 뭐 지금에도 내가 사봐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접목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이게 지금 하락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. 다만 여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이제 상승, 그러니까 하락 밴드의 중단선까지 내려왔고요. 그리고 현재 이어지는 이러한 그물대를 좀 보시게 되면 상승 추세도 또 나름대로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깨고 내려왔다고요.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 이 깰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고 이 종목이 여기서 사가지고 뭐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여기서 그렇죠? 그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니니까 오히려 이 기존의 하락 밴드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시점에서 아마 모멘텀들이 나올 거예요. 그래서 이 모멘텀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현 시점에서는 가장 좀 확정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좀 뭔가 이제 시그널적인 부분들,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에 대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해석 그리고 카카오가 좀 아쉽긴 하지만 2분기, 3분기, 4분기 뭐 지분 가치 부분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은 뭔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카카오의 본업에 있어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.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역시도 바닥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기존의 하락 밴드를 돌파를 시키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, 힘을 좀 모으고 있다라는 거, 에너지를 좀 모으고 있다라는 거. 다만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성격상 다른 업종 그리고 다른 기업들 대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지울 수 없겠다라는 거를 오늘 카카오에 대한 마지막 의견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콘텐츠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
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